서리가 내리고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입니다. 이맘때면 집집마다 김장을 담그며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발효식품인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죠. 이제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더 다양한 한식이 소개돼 세계 속의 음식 한류를 이뤄야겠습니다. 호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1년, 단군기원 4347년 11월호입니다. 봄, 여름, 모진 풍파를 견디며 자란 초목의 목적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열매 맺는 모습을 지켜보면 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우주의 봄철에 생겨난 인류 문명은 여름철에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 성숙한 열매 문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인류 문명이 열매 맺는 곳은 어디일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라고 하셨습니다. 한반도는 동서 인류 문화가 통일되는 지구의 혈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 문화가 처음 꽃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듭을 짓는 분, 우주의 주제자이신 증산상제님이 우리나라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은 인간 세상 문화를 통일해서 열매기 문화, 결실 문화, 통일 문화를 여시는 분이다. 천지라 하는 것은 이치에 따라 생겨지는 것이다. 이 지구를 꽃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꽃의 화심, 원꽃심이고 그 변두리는 다 꽃심 하나를 위해서 붙어있는 꽃잎파리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꽃심이다. 그래서 여기 이 조선에서 5600년 전에 태호 보켓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 주역 8괴를 그었다. 그것이 인류 문화의 첫 페이지다. 헌데 꽃이 핀 데서 열매를 엿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류 문화가 처음 꽃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듭을 짓는 분,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이 우리나라로 오신 것이다. 앞으로는 신인이 합일해서 무형과 유형이 합일이 된다. 그래야 알갱이, 열매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알갱이 문화가 나온다. 그 문화가 상제님 문화, 증산도 문화다. 그 세상은 유형과 무형이 합일이 돼서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되는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 조상에서부터 남에게 해부치지 않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남의 것 뺏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도와줘 가면서 잘 산 사람. 그 사람들의 후손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 살게 되어져 있다.
또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산다.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부와 권력, 자신이 계획했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천재 성공 시대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뤄야 할 진정한 성공은 천재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부모란 말이 있죠. 하늘과 땅은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근원으로 부모와 같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대자연이 가을 천지를 맞이한 때입니다. 이때 천지의 분신이자 열매인 인간이 천지 부모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을 천지 성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을 길러온 천지 부모의 공력과 꿈이 인간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첫째 관문은 천지의 환절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인존 천주님의 새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인간의 부모다. 달리 말하면 하늘과 땅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듯 인간이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천지는 선천에 인간을 낳아 길러서 후천 가을에 성숙시킴으로써 창조의 이상을 실현한다. 인간을 통해 인간의 손을 빌어 그 꿈과 이상을 실현한다. 이것이 우주 변화의 궁극 목적이다. 그래서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짓는 것이다. 천지 성공이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해야 할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신명나는 궁극의 사명이며 인간의 희망과 열정, 기쁨, 이런 생명적 가치가 지향하는 궁극의 자리이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첫째 관문은 천지의 환절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인존 천주님의 새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선천상극의 낡은 천지를 문닫고 상생과 조화의 가을 신천지를 창조해 주신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의 도법을 만나야 궁극의 성공을 할 수 있다. 월간 개벽은 도운 외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1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율주 천지조와 문화를 연다에서는 천지보은 대천제에서 있었던 태율주 수행 및 도공 체험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소 바쁜 생활 속에서도 수행과 도공을 꾸준히 해왔다는 부산 중앙도장 김서진 성도님,
지난 2월부터는 매일 저녁 도장에서 수행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수행 중에 조상님 두 분이 오셔서 양손을 한쪽씩 잡아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대천제에 참석해 태울주 도공수행을 할 때는 땅에 심은 큰 씨앗이 자라 생명나무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생명나무에서 나온 빛이 우주를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이 내 몸과 연결되어 함께 춤을 췄습니다. 마치 태고시대 사람들이 천재를 지내고 축제를 즐기던 그때처럼 춤을 추면서 도공을 마쳤는데요. 김서진 성도님의 사연에서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입니다. 태울주는 우주율련이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마로 보는 환단고기에서는 역사를 바꾼 북방 민족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1973년 신라 고도 경주의 고분에서 발견된 금제 감장보검. 손잡이 부분에 삼태극 무늬가 선명한 이 칼은 로마의 트라키아 지방에서 4, 5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훈족의 아틸라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아틸라 보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보물이 7,000km 떨어진 신라 왕실에 건네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또한 신라와 가야에서 발견된 청돈제 솥은 흉노를 비롯한 유럽의 훈족 루트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동방과 서방이 활발한 교류를 했고 신라와 가야가 북방의 흉노족과 혈통, 문화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무왕의 비문과 중국 서안에서 발견된 당나라 시대의 묘비명에는 신라 김씨의 시조가 흉노 자연왕의 아들이었던 김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김일제는 무지의 신임을 얻고 나라의 공을 세워 투후로 봉해지게 됩니다. 김일제의 현손이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입니다. 왕망이 몰락하자 김일제 가문은 위험한 처지에 몰렸는데요. 정확한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후에 그들은 한반도로 망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세계사에서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던 흉노족. 흉노족의 발상지와 그 기원에 대해 유일무이하게 밝혀주는 사서가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흉노족의 기원이 당군조선에 있다는 것인데요. 한때 북방 초원을 호령했던 흉노족은 4세기 중반 훈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훈족의 이동은 유럽 대륙의 대규모 민족 이동을 불러일으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환단고기는 몽골의 기원도 당군조선에 있다고 적고 있는데요. 백색숭상, 천재, 고수레 등의 전통 문화와 몽골 반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족과 우리 한민족은 문화와 혈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를 열었던 선비족,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세워 이슬람과 발칸반도까지 장악한 돌걸족이 모두 우리와 같은 계열의 민족인데요. 3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북방 유목민족이 일으킨 이동의 파도는 유럽에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오고 중국에서는 북방 민족이 중원을 장악한 5호 16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바꾼 주체 세력은 북방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을 건설하여 지구촌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들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환단고기는 이들 북방 민족의 기원이 동방의 한민족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한민족이 움직일 때마다
세계사의 행방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광활한 대륙을 잃고 한반도로 쫓겨들어온 우리 민족. 북방의 정신은 사그라들었고 급기야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린 채 오랜 사대주의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북아 창세 역사와 인류의 원형 문화를 되찾아주는 환단고기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북방 민족의 DNA를 되살려 5만 년 상생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대한국인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1842년 아편전쟁 패배로 영국에 할양됐던 홍콩. 150여 년이 흐른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은 중국으로 반환됐는데요. 그런데 요즘 평화로워 보였던 홍콩이 시위로 한창 시끄럽습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에서는 제2의 천안문 사태의 우려를 낳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8월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가 19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확정지었는데요. 1,200명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를 낸 다음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한 명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후보가 중국이 말하는 애국 인사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무늬만 직선제라며 반발하며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2014년 9월 22일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는 주로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내 우산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시위 배경에는 중국화되어 가고 있는 홍콩에 대한 불안감과 반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반환받을 당시 일국양제의 원칙하에 50년간 홍콩의 기존 체제 유지와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던 중국. 그러나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국양제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중국 정부 역시 다른 지역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차단해야 하는 입장에서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마냥 밀리는 모습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학생 시위대가 추진했던 공식 대화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되면서 시위는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한때 10만 명까지 육박했던 시위 인구도 급감하고 경제적 손실과 교통 불편, 행정마비로 시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냐, 우산혁명의 완성이냐, 아니면 제2의 천안문 사태로 가느냐. 홍콩의 전국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도, 역사교과서,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면서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민간 부분에선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일본. 하지만 정작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데요.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지역 문화탐방에서는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을 살펴봤습니다. 홋카이도, 혼슈 등 4개의 큰 섬과 6천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일본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 때의 일부로 화산 폭발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일본에선 일찍부터 역사와 문화가 꼽혔는데요. 기원전 3세기경까지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가 전개됐고 이후 야요이 시대와 고분 시대를 거쳐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4, 5세기엔 일본 최초의 통일 지배 세력인 야마토 정권이 성립됐으며 이 시기에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고대부터 각종 문화의 전파와 무역을 비롯한 많은 교류를 이어왔는데요. 특히 4세기 말 이후 백제의 선진문화 기술 집단의 주도로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건설됐습니다. 일본 국가가 탄생한 것은 672년 텐무 천황이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나라 시대엔 중앙집권적 정치 제도가 완성됐으며 헤이안 시대엔 귀족 문화가 꽃폈습니다. 이후 500년간 이어진 사무라이가 주도한 막부 중심의 중세시대와 1603년 열린 에도 막부의 근세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급속한 개혁 정책으로 근대 국가의 건설을 빠르게 추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대한제국, 대만 등을 강제 합병했습니다. 1930년대엔 군부가 정치적으로 부상하여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며 주변국 침략을 감행했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주권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특수로 부흥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60,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에 돌입하여 80년대엔 버블 경제라고 부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불황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 등 장기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센카쿠 열도 분쟁, 군사 재무장, 역사 부정 등을 자행하고 있어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이지만 악연으로 얽혀있는 나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포함해 일본이 한민족에게 남긴 깊은 상흔들은 쉽게 망각되지 않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있는데요. 아시아 동쪽 열도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내부의 문화적 개성 극대화와 외부 문물 수용을 통해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상아탑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이곳에는 증산도 도방이 마련돼 있는데요. 따뜻한 햇살이 온화하게 스며드는 도방은 상제님의 조화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터전입니다. 젊음과 열정으로 상제님 진리를 전파하며 상생의 나래를 펴고 있는 고려대학교 성도님들의 도방 이야기. 밝은 성령의 빛으로 채색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고려대학교 증산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학내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하나의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4명의 입장에서는 이 동아리를 통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증산도라는 상제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 동아리 생활을 통해서 어떤 내 신앙과 내 인생, 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정말 소중한 공간입니다. 대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처럼 이렇게 대학의 뜻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증산도 학생회가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사실 진리를 전하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저희 동아리방은 일단 가면요 이렇게 되게 자리가 좋아서 햇빛을 굉장히 잘 받아서 되게 수행하기도 좋고 진리 공부를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책도 굉장히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를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증산도를 알기에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신입생 때 1학년 때 이제 바로 이제 저희 뒷건물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증산도 책자를 받았습니다. 책자를 받고
이제 책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갈까요?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이 저희 고려대 동아리방입니다. 그리고 저 동아리방은 저한테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상제님과 우주 1년에서 들은 가장 첫 번째 장소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뭐 도장에서나 뭐 또 증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듣지만 동아리방에서 들었던 그 우주 1년이 아직도 머릿속에 이렇게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가을 이맘때쯤에 역사 찾기 운동을 한다고 증산도 동아리에서 이렇게 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세미나에서 이제 처음 이제 고려대 동아리방에 제가 방문을 해서 이제 옆에 계신 수석부감님 통해서 이제 상제님과 우주 1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읍배하는 법도 이렇게 배우면서 네, 상제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네,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분들도 있지만 저도 저만은 아니지만 아지트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진리적으로도 많이 성숙이 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창 성도님은 제가 대학교 와서 가장 처음 만났던 친구이고 같은 과이면서 동시에 저에게 처음으로 진리를 전해준 친구입니다. 2013년 5월 달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대형 패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저쪽에서 보이는 저쪽 큰 광장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 앞을 지나다가 이제 치우천왕 패널에 끌려가지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수현 포관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려가 주셔서 소책자를 주고 읽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 기숙사에 돌아와서 기숙사 이 뒤에 있는 게 기숙사예요. 이 기숙사로 돌아와서 딱 책을 보는데 상훈이가 같은 방에 있었거든요. 이게 같은 방 원래 기숙사 방이 같은 방은 아닌데 이제 놀러 온 거죠. 제 방에 놀러 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그 책 소책자 읽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너도 꼭 가야 된다. 처음 만났을 때는 뭐 동아리 회장과 동아리 회원이기도 했고 학교의 선배이고 후배이기도 했고 지금은 뭐 포감과 구역원이기도 하고 뭐 말로 설명할 관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리로 신앙을 하고 함께 천하살하는 동반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산도 동아리를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 대학생들에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로 이제 방법으로 택한 것이 이제 플래카드와 이제 포스터 붙이기 두 가지였는데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옆에 있는 두 친구들 해가지고 13학번 3명이서 이제 디자인부터 이제 문구까지 저희가 직접 이제 회의를 거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봤을 때 어떤 문구가 제일 이제 증산도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눈에 잘 띄고 기억에 남을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 문구리 하나가 지금도 걸려있는 9,000년 한민족의 목소리 증산도라고 적혀있는 그 플랜카드인데요. 다른 데서 건 플랜카드보다 저희 글자가 크고 굵었거든요. 되게 눈에 잘 띄어서 사실 지나갈 때마다 계속 보이고 그게 그리고 진짜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겠다.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저 글자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산도가 뭐 하는 곳인지 안다를 알리는 게 이제 학내의 가장 큰 목표고 또 인생이 고민이 들 때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증산도에서 준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처음에 제가 진리를 전해줄 때는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전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상훈 성도님은 제가 얼마나 이상하게 얘기해 줬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좋은 마음에 그냥 막 들었던 얘기를 그냥 막 얘기했던 거죠.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나는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고 제가 홍보지를 나눠주면서 증산도가 이런 것을 한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잡는 곳이다. 라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세미나를 잡잖아요. 제가 세미나를 잡음과 동시에 제가 얼마만큼 확신이 들고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약속을 잡을지 몰라도 저의 준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 사는데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러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상제님 진리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되는데 정말 준비한 만큼 그만큼만 딱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되게 저도 가치관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냥 종교를 하나 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의 꿈과 목표가 이제 돼서 고민을 다시 해서 새롭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 이런 큰 변화를 주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생활의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제가 같이 이제 고민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언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대학교가 진리 상아탑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다음에 온 그 다음 학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5개 중에 하나를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뭘까 아니면 성적을 얼마나 잘 받을까만 고민을 하고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보통 이제 대학교에 왔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방황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시간은 많고 할 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사실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아리방에 찾아오고 세미나를 하면서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인생의 목적이 뭐고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크게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say, but I will still tell you one thing, we're better together. 제 삶에서 사실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건 아침에 잘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제가 아침에 그렇게 잘 일어나는 편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새벽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새벽 수행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증산도를 만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제가 원래 잔병 치레가 되게 많았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계속 병원을 갔거든요. 그게 계속 편도가 붓거나 감기가 걸려서 그랬었는데 증산도를 만난 이후로는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간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완전히 감기와는 연을 끊었고 그러니까 몸이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제가 유네스코 봉사동아리 회장 출마까지 했었는데요. 사부님의 개벽 강연회를 듣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회장 후보를 사퇴를 하고 바로 증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다는 마음을 품고 수행과 같이 입법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증산도를 하고 다닌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증산도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증산도는 참 진리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입법을 공부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증산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저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정보만을 보고 제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저 혼자서만 판단했었는데 그
이제는 증산도 우주 1년이라는 큰 시간의 흐름과 춘생추살이라는 큰 진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정말 달라져 보입니다. It's the heart afraid of breaking that never learns to dance. It's the dream. 김영창 성도님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정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잘해서 제가 참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활동하고 이런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줬어요. PPT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리고 이런 거 플랜카드 제작도 이제 본인이 디자인 찾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데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좀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되게 행동이 좀 느린 데 있는데 이상호 성도님은 되게 결단력이 강하고 행동도 빠르고 언제나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항상 성전으로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이런 그 결단력 있고 말 그대로 화끈한 이런 성격터가 이제 정말 장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그 선택이 올바른지 틀렸는지는 사실 기도하면은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 가장 정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진주 성도님은 참 저랑도 얘기도 참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활동을 나가는데 힘들잖아요. 절대로 여자라서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정말 강인한 친구이다. 그리고 또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은 꼭 어떻게든 밤을 새서라도 하는 그런 정말로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이제 본받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이끌어 주시는 리더십이 굉장히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석부관님이. 그리고 항상 저희들 이제 활동을 할 때도 아니면 뭐 수행을 하고 뭐 이럴 때도 항상 도전 4편 15장 8절 말씀에 나는 추상과 같은 절개야 태양과 같이 뜨거운 충이를 사랑하노라 입니다. 제가 그 성구 말씀을 제 인생의 좌표로 삼은 이유는 저는 예전부터 의로운 걸 좋아했고 또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의 정신인 의라고 해서 더욱더 나는 더 본받아야 되는 정신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상제님께서도 사랑하셨던 그 정신인 만큼 삶의 지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8편 6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뻗어야 하느니라. 큰 마음을 먹으려거든 사람이 모인 곳으로 다녀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 없는 곳으로 좇으면 가지도 적은 법이니 자존심 있고 잘난 체 하는 놈이 혼자 있기를 바라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존심 있고 잘난 체 하는 놈이 혼자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과거의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굳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혼자서라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게 그 잘난 체하고 자존심 있고 잘난 체 하는 놈이 그런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인이 되면 이제 항상 그런 모습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성구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라고 생각합니다. 황제님께서 이제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인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황제님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신앙을 하는 그런 이제 포교를 함으로써 나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개벽 살릴 수 있는 그런 항상 저희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하사는 글만 가지고 안 되나니 직접 뛰어다녀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제님 진리 말씀을 받들고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정말 진리대로 진리와 같은 삶을 살까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뛰어다니는 그런 신앙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증산도를 만나서 정말 가장 많이 변화했던 것은 이제 제 가치관이 정말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지금이 이제 우주에 이제 가을 개벽기에 접어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꿈은 정말 저희 가족들 그리고 고려대학교 친구들 이렇게 아니면 이제 또 활동을 갔을 때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의 뿌리를 되찾아주고 이런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정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고 또 이게 참 진리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지금 이때가 무슨 때인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내가 꿈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알려준 곳이 증산도였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그냥 저의 믿는 신, 저의 종교가 아니라 저의 인생을 바꾼 저의 인생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제님 신앙하기 전에는 그냥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즐거웠던 그냥 처음에 사실 상제님 진리를 만났을 때에도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게 즐거웠던 것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진리적인 내용 같은 게 절대 지식적으로 봐서는 흡수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또 느낀 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봐야만 책이 보이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책 내용이 단어도 어렵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 결국 지식을 아는 걸 좋아했던 게 그냥 저만 좋았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남을 위한 마음으로 이게 지식을 접할 수 있고 또한 인생 자체의 목표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좋아야지 하는 목표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을 이렇게 진짜로 인생을 바꿔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줄 수 있어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세상과 어떤 그런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고요. 상제님의 어떤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또 학교와 도장을 이끌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그 속에서 이 가을 개벽의 비전을 찾기 꼭 그렇게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몇 해 전 페이스북과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는 지구 반대편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평균 4.7명을 거치면 서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요즘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정은 예전보다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정성 어린 손길을 먼저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